사는 세상 사랑을 나눠요. 매주 이 시간 부산일보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전도사 최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복 더위는 지났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날씨가요. 네. 오늘은 이 힘든 날씨 속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 만나고 오셨나요? 네, 아직까지는 꽤 덥지만 연이은 폭염이 한풀 꺾인 듯한데요. 그래서 찡그리고 다니셨던 많은 분들의 표정이 좀 밝아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서 좀처럼 표정이 밝아지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 한 부자가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인 김일국 씨와 일국 씨의 아들입니다. 일국 씨는 올해 50세로 최근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요. 또 일국 씨의 아들은 겨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늦둥이네요, 굉장히. 네. 둘 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호를 받기는커녕 서로 의지만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먼저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을 부산 범일이동주민센터의 김수경 복지사가 전해드립니다. 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4년도 아마 여름일 거예요. 그 자성대 교회 부목사님 통해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을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동에서 확인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됐고 상황이 많이 힘들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버님도 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도 하셨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생활도 너무 어려워지시고 처되시는 분하고 이혼도 하시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이 모든 게 너무 복합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가 안 되었으면은 또 그냥 또 그렇게 방치가 돼서 특히나 또 아동 학생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참 고맙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부자가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원래 일국 씨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조그만 식당을 운영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식당과 함께 결혼도 하면서 넉넉한 생활을 했었지만 경기 불황으로 7년 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적인 문제와 또 처의 외도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이혼을 했고요. 자녀 양육은 일국 씨가 맡게 된 겁니다. 이혼 후에 일국 씨는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또 정신적인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낄 만큼 피폐해져 갔는데요. 결국 자녀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일국 씨의 여동생이 일국 씨의 아들을 맡아서 키우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촌들과의 갈등으로 적응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1년 만에 다시 일국 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들은 불안감과 또 아빠에 대한 애증으로 심리적인 문제와 또 정서적인 문제를 함께 보였는데요. 아동 심리 검사를 실시해 보니까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황은 어려웠지만 또 이런 아들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아팠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국 씨는 아들에게 미안함을 갚고 또 자신의 문제로 자녀까지 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니면서 일국 씨 자신도 우울증 치료를 했고요. 또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자 교육도 받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수입이었지만 주변의 이웃 또 관공서의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아들의 힘이 정말 컸겠죠. 일국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2월 5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래 눈을 떠보니까 점심때쯤 지났더라고요. 그래 넘겼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오바이트가 자꾸 하고 눈이 돌아가고 막 입이 돌아가고 하니까는 이제 119에 그때 이제 애가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뇌경색 그것 쪽으로 이상해갖고 심장 쪽을 검사하니까 그 혈관이 막혀 있다 하더라고요. 이분은 다른 사람 비해서 혈관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살짝 기절을 했다고요. 그 시술 중에. 그럼 이제 병원에서 링길에 맞고 약 먹고 주사 안 받고 화장실이 급한데 못 가겠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밤에 그냥 옷에 다 사람들이 병실에 있지. 그 창피하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기어갖고 화장실은 이제 이거 붙잡고 화장실에 가서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네. 건강이 심각한 모양인데요. 마비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아들은 어리고 이 어린 아들이 아빠를 간호한다는 사실이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국 씨가 아들을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 신청을 해보았지만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일국 씨 아버지가 부양 의무가 있어서 일국 씨는 부정합 판정이 났는데요. 아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1인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지만 1인 생계급여로 2인이 생활하기에는 사실 정말 빠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을 생각하면 일국 씨는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아들의 상황을 일국 씨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슬펐죠. 얘가 저렇게 지 엄마도 없는 게 혼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얘가 내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엄마가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엄마 역할을 다 한다 하지만은 애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걸 다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다른 애들처럼 기 안 죽고 그렇게 활발하게 크라고 제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지도하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못 먹더라도 애만은 그래도 뭐 라면 한 끼라도 먹고 싶어도 저는 얘 라면이라도 끓여갖고 아침에 밥 이렇게 학교 보내고 좀 서글프더라고요. 서글픈 면이 뭐냐면 이제 얘 학교 이제 운동회 날 가보면은 이제 지는 내 기다린다고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뭐 통닭튀기 없고 뭐 이렇게 김밥 싸고 다 해주는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이렇게 몸이 자꾸 아파오고 그래. 그리고 혼자 철붕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거기서 그래도 이렇게 밖에 터져서 고맙다. 저도 엄마 된 입장으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운동회 날 다른 친구들 보면서 우두커니 아빠를 기다리는 모습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도 다행히 아빠와 아들이 잘 지내니까요.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아들도 이제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요. 또 아빠나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국 씨까지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네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왼쪽 편마비로 거동도 불편해지고요. 지금은 혼자 대소변도 처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에 간병인도 쓸 수가 없어서요.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방학 동안 일국 씨를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아들만 별도로 1인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어서 2명이 1인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일국 씨가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아들의 1인 생계급여로 월세 생활비, 또 의료비, 지출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부산 범일이동 주민센터의 김수경 복지사가 전해드립니다. 예전에 식당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시다가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폐업을 하시게 됐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가지는 재산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도 동해에 있는 단체원으로도 봉사활동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런 실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시게 되시는 거죠. 사실은 아버님 입장에서는 부친이 부양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수급자가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분은 그분하고는 별도 가구로 이제 인정이 돼서 학생만 수급자가 되고 같은 가구 안에 있어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래서 현재 두 분이 사시지만 1인 가구로서는 지금 수급자로 보호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세요. 경제활동은 지금 전혀 하실 수가 없으시죠. 예, 몸이 이제 거동 자체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일국 씨의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교육비까지 그 부담이 점점 더 커질 텐데요. 앞날이 걱정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지만 또 일국 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더 미안하고 그래서 한숨은 더 깊어만 가는데요. 일국 씨가 아들과 함께 웃음을 되찾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에게 어떻게 따뜻한 마음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예금주 부산은행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계좌번호 315-13-0000-166-3으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되는데요. 사랑의 열매 부산 4419-9423번이나 9424번으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 사회공헌 홈페이지 www.happybnk.co.kr로 들어가시면 이 사연에 대해서 공감 기부를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짧은 댓글 하나로 1,000원이 적립되는 만큼 역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좌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부산은행입니다. 315-13-02-4개 0000-16-3번이고요. 또 저희 교통방송 스튜디오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내용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621국에 9490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였어요. 희소병에 걸린 남편 또 지적 장애인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미선 씨에게는 얼마의 성금이 모였나요? 네, 총 63명의 후원자들이 함께 448만 3,180원의 성금을 모아주셨고요. 또 827명의 공감 클릭으로 100만 원의 기부금까지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은 전액 미선 씨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따뜻한 마음 전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최윤지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